2019학년도 우리대학 대동제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JBS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1학기 전체 학생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JBS가 다녀왔습니다. 2019 차세대 페미니즘 연구 활동가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그 현장을 JBS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열일 총학생회의 공약 점검 및 향후 계획, JBS가 검토했습니다. 시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셋째 주 JBS 뉴스의 윤혜령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9학년도 우리대학 대동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동제는 동화되다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진행됐는데요. 학우들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뿐만 아니라 배짱이 놀이터, 시대존, 시리비 잡화점 등 다양한 행사를 즐겼습니다. 교내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 이번 대동제, 이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동제에서는 동화되다라는 주제로 중앙동아리, 연예인 공연뿐만 아니라 푸드트럭과 플리마켓, 야외 영화 상영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계획됐습니다. 본 축제는 지난해 축제와 동일하게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는 술을 판매할 수 없었으며 올해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우려해 안주도 팔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그에 따라 축제 기간에 맞춰 다양한 먹거리를 파는 푸드트럭들이 주점의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이번 축제에 참여한 푸드트럭 점주를 만나봤습니다. 매너도 좋으시고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저희가 힘든 것보다도 너무 신나게 힘들지 않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뿐인 대학 생활 많이 지금 즐기시고 학우들은 편의점에서 구매한 술과 푸드트럭에서 산 음식을 들고 제1공학관 앞 공터와 자주터, 해방터에 설치된 배짱이 놀이터에서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학우들은 이번 축제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기획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항공처럼 예쁘게 꾸며놔가지고 저희 지금 완전 힐링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현 총학생회 열릴 측은 푸드트럭과 배짱이 놀이터 주변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존을 설치해 배달 이륜차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학우들이 축제를 편히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축제를 기획한 총학생회 측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배짱이 ABC존을 통해서 학우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학교 공간을 이용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학우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더 편하게 교내에서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2019년 대동제 동화되다 저희가 이번에 좀 열심히 기획하면서 3일 동안 준비를 했는데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다 즐기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 될 수 있도록 중앙무대에서는 학우들의 끼를 펼칠 수 있는 노래왕 혹부리 영감 가요제를 시작으로 전체 학생총회 안전축제 기원을 위한 개막식, 가수 초청 공연, 학과 소모임 밴드 연합의 락 페스티벌, 학내 DJ 소모임 연합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중앙무대 관람과 관련해 이번 대동제에서는 본교생들을 위한 시대존은 물론 중앙무대와 대강당 사이 공간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베리어 프리존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3일 동안 진행되는 플리마켓 유치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시리비 잡화점을 열었으며 어릴 적 즐기던 게임을 모은 추억의 오락실, 일상에 지친 학생들을 위한 휴식공간 꿈나라 달나라 등 동화와 관련한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그 외에도 전문관 앞에서는 기획 부스 약 30개를 설치해 동아리 소모임 등이 자율적으로 부스를 운영하는 등 교내 구성원 및 지역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1학번이어서 쉴 때 대동제를 처음 참석해보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막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재밌게 놀았어요. 이번에 라인업도 좋아가지고 엄청 재밌게 즐긴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제 주점이 많아서 시끌벅적했는데 올해는 주점이 많이 없어서 푸드트럭이나 프리마켓 같은 게 많아져서 즐길거리가 많아서 이번 2019 대동제 동화대단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안전하고 청결하게 진행된 우리 대학의 축제였습니다. 이상 JBS 뉴스 이다연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19학년도 1학기 전체 학생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체 학생총회는 2년 만에 개회 요건을 충족시켰는데요. 의결 안건은 총 3가지였습니다. 정당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정 요구, 공간조정 분과위원회 학생위원 위촉,
민주적 총장 직선제를 위한 개정 요구입니다.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전체 학생총회, 그 진행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신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학년도 1학기 전체 학생총회가 지난 15일 대강당 앞 중앙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체 학생총회는 2년 만에 개회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이번 전체 학생총회에서 제시한 의결 안건의 내용은 총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정당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정 요구, 둘째는 공간조정 분과위원회 학생위원 위촉 요구, 셋째는 민주적 총장 직선제를 위한 개정 요구입니다. 정당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정 안건의 경우 충분한 숫자의 교원 채용을 비롯해 전 수업 세부 성적 공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간조정 분과위원회 학생위원 위촉 안건의 경우 해당 위원회에 학생위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학교 대학발전위원회 규정 7조 3항에 따르면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교수와 직원,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학생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적 총장 직선제를 위한 개정 안건의 경우 2가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총장 선거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라는 내용, 그리고 총장 선거의 선거권자 및 반영 비율 결정권자를 대학평의원회로 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12월 열린 총장 후보자 선거의 투표권은 교수, 직원, 조교와 일부의 학생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학생 중 투표권을 가진 학생은 2%도 되지 않았기에 민주적인 선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교수회보다는 다양한 교내 구성원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가 민주적 총장 직선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전체 학생총회는 5시 기준 90명이 부족하다는 발표를 한 후 5시 25분에 총학생회 업무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55분에 정족수가 채워져 개회를 선언했고 이는 예정되어 있던 4시보다 1시간 55분 지연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시에 축제 개막식이 예정되어 있던 터라 이후 일정들이 모두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정당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조정 안건은 찬성 1166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의결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두 번째 안건은 현장 참석자 394명 중 294명만이 의견을 표했기에 의결을 진행할 수 없었고 다시 의결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에 부결 처리가 됐습니다. 세 번째 안건의 경우 총학생회장의 판단으로 휴회가 선언되었기에 부결됐습니다. 전체 학생총회에 대해 학우들이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신문사가 5월 15일부터 4일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생총회에 불참한 학우가 과반을 차지했고 참석한 학우의 비율은 23%, 서면 동의안을 제출한 비율은 16%였습니다. 전체 학생총회가 학우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이지만 참석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학우들의 안건에 대한 이해도도 높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체 학생총회 안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학우는 47%,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우는 26%, 잘 알고 있거나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우는 27%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전체 학생총회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족수가 예상 시간보다 2시간이 지난 뒤 채워져 일정이 모두 지연됐습니다. 또한 거수로 의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원 파악이 어려웠으며 회의장이 야외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탈 인원 통제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회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아 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2년 만에 성사된 전체 학생총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후에는 원활한 진행을 통해 학우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총학생회에서 이러한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2학기에는 학우들의 관심을 끌어올려 더 나은 전체 학생총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JBS 뉴스 신민수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19 차세대 페미니즘 연구 활동가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여성학 강의, 총여학생회,
대학 인권센터까지 다양한 주제의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대학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 김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화요일 우리 대학 100주년 기념관 306호에서 2019 차세대 페미니즘 연구활동가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대학과 한국여성학회가 주최하고 서울시 성평등기금이 후원한 이번 포럼은 서순탁 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주제 발표, 자유토론, 그리고 폐회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학 내 여성학 강의, 총여학생회, 그리고 대학 인권센터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늦은 시간까지 자유롭게 대화하고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같이 온 친구가 이 포럼 소개해줘서 오게 됐고요. 여대생이라서 이런 포럼이 저는 되게 익숙했는데 남녀공학 친구들은 학교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한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페미니즘 동아리를 새로 만들었는데 대학생들만 할 수 있는 페미니즘 얘기가 뭘지가 궁금해서 여기 참석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행사가 대학이 주최를 했다는 게 되게 좀 놀라웠던 점인 것 같아요. 다른 대학의 페미니즘 얘기는 어떤 걸지 되게 궁금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80년대부터 총학생회가 어떻게 기능해왔고 또 폐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총학생회가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되게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모이는 자리인데 원하셨던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서로가 같이 나눌 수 있는 뜻을 이렇게 확인하는 자리여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젠더 갈등을 선두로 한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 현대사회.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교 내에서도 그 열기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오늘 포럼은 우리 학교가 직접 주최하고 서울시 동북권대학을 대표해 열린 행사입니다. 오늘 나왔던 다양한 대화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향상을 기대합니다. JBS 뉴스 김규리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열일 총학생회의 임기가 중반부로 들어섰는데요. 총학생회가 지금까지 주요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을까요? 총학생회의 주요 공약은 크게 교육과 편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교육은 수강 신청, 강의 및 교육 환경, 성적평가 체제 영역으로 나뉘고, 편의는 인근 데이터화, 복지 및 근로 환경 개선, 학내 불편 요소 개선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이 공약들의 객관적인 이행 실태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열일 총학생회의 공약 점검과 향후 계획, 신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일 총학생회 임기가 중반부로 들어선 지금 실제로 총학생회가 주요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총학생회의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학생회의 주요 공약은 크게 교육과 편의 두 영역으로 나뉩니다. 교육 영역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 가능한데 수강 신청 영역, 강의 및 교육 환경 영역, 성적평가 체계 영역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편의 영역에서는 인근 데이터화 관련 영역, 복지 매장 및 근로 환경 개선 영역, 학내 불편 요소 개선 영역 세 가지로 나뉩니다. 총학생회의 지난 한 학기에 대한 학우들의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학우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이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크게 기억하는 거는 이번 축제가 굉장히 많이 변화했잖아요. 뭐 정책 같은 면에서 그 점을 되게 잘 대응한 것 같아서 이 점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 있었던 학생총회 신문사와 있었던 일 같은 거에서 좀 대응이 미숙했다고 생각해서 이 점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제시했던 주요 공약들의 객관적인 실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교육 영역의 수강 신청과 관련된 공약에는 줍는 시간을 마련하는 공약과 대체제 수강 제도를 개편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줍는 시간을 마련하는 공약의 경우 교무처에서 긍정적 답변을 확인한 상태이며 타 대학과 우리 대학의 차이점을 고려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체제 수강 제도는 교학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계획입니다. 또 강의 및 교육 환경 영역의 하위 공약으로는 계절 학기에 전공 과목을 개설하는 공약과
사이버 강의를 만드는 공약이 있습니다. 계절학기 전공 개설은 1학기 계절학기 전공뿐 아닌 교양까지 온라인으로 개설 요청할 수 있도록 교무처와 협의해 진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이버 강의를 만드는 공약과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교무처 진행 사항 확인 중입니다. 성적평가 체계 영역의 주체적 강의평가의 경우 타 대학 사례를 분류해 교학협의회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영역에 속하는 세부 성적 열람 보장의 경우 학생총회 의결안 건 1번에 따라 내용을 정리해 교무처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편의 영역의 인근 데이터화 관련 공약에는 쪽문과 후문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학교와 인근 정보를 담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속해 있습니다. 쪽문과 후문의 안내 표지판, 지도 표지판을 설치하는 공약은 교내에서는 배정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청 혹은 경찰서와 협의해 배치할 계획이며 진행될 경우 총학생회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공약의 경우 담당 부서와 관련 미팅을 진행했고 현 본부에서 추진 중인 전산 시스템 개선에 있어 전산정보과에 세부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복지 매장 및 근로환경 개선 영역의 공약인 학식 레시피 공모전은 차기 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장기 근로학생 월급 인상은 2019년 2월 복지위원회 의결로 현재 1년 이상 근로 시 100원을, 2년 이상 근로 시 200원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내 불편 요소 개선 영역의 공약인 모바일 아이디로 건물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공약, 교내 이륜차 운영에 제한을 두는 공약이 있습니다. 모바일 아이디로 건물 출입과 관련된 공약은 서순탁 총장의 계획 중 하나인 전산 시스템 개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겨울방학 당시 본부 측과 교내 이륜차 문제에 대해 서로 확인했지만 교내 각 부처장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교학협의회를 계기로 다시 논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총학생회장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학교 담당 부처와 좀 협의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적인 문제들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첫째적으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부서와 좀 긴밀히 소통을 하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온전히 공약 사항들에만 저희가 집중하기에는 좀 시간상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1학기에 있어서는 큰 행사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공약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준비해가지고 학우분들께 조금 더 편한 캠퍼스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장은 이행하지 못한 공약에 대해 죄송하다며 더 열심히 하는 총학생회가 될 것이란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향후 총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학기도 열심히 해서 다음 학기 편하게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중앙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설치물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조금 더 활성화해서 많은 것들이 좀 전시됐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총학생에서 하는 일들을 뭐 팜플렛 형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면서 홍보하는 게 더 많았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듯 학우들은 총학생회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기대와 칭찬, 그리고 따끔한 비판도 존재했습니다. 이 모든 의견을 귀담아 들어 학우들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JBS 뉴스 신희원입니다. 이야기처럼 삶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긴가가 아니라 얼마나 훌륭한가이다. 조앤 롤링이 축사에서 인용한 고대 그리스 사상가의 말입니다. 이 축사는 두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실패의 이득입니다. 실패는 사람을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인생을 다시 세우는 단단한 초석이 될 수 있죠. 이번 학기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 명언을 되새기며 힘들었던 한 학기를 되돌아봅시다. 그 발판으로 다음 학기는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식들을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JBS 뉴스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 또한 앵커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될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이었습니다. 저희 JBS는 언제나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22회 도시영화제 경쟁부문 오늘부터 감독 참가자팀을 모집합니다. 2020학년도 1학기 파견 교환학생 선발을 공고합니다. 2019학년도 제1학기 최종 수업평가 실시를 안내합니다. 2019학년도 여름방학 학부 외국어 영역 졸업인증 대체 과목 개설을 안내합니다.